어때요? 시험? 여기 건대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작년 것도 이제 풀긴 할 건데요. 2023년 거는 4월 달에 그 다음 주부터 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요게 2022년도 마지막 걸 거고요. 기출문제 많이 풀고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 따로 얘기하면 만들어 놨으니까 받아가서 푸시면 되고요. 건대부고는 며칠 전에 어떤 어머님이 뭔가 하나 캡처해서 줘서 보내는데 고1 어머님이셨는데 건대부고 학생이었는데 정말 이게 맞나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설명회 때도 내가 설명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니네 이제 한번 겪어봤으니까 알잖아. 거기 누가 이제 그 네이버에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교육 사이트였나봐요. 그러니까 건대부고는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나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충 봤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누가 댓글에? 답글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과서만 열심히 파도 3등급은 나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리가 없지는 않죠. 열심히 판단하는 건 교과서 문제가 나오면 비슷한 형태가 나오면 완벽하게 푼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시험지를 봐도 모르겠어요. 교과서랑 대교를 아직 안 해봤긴 했지만 대부분 교과서 형태의 비슷한 문제 유형이 나오죠. 한 50% 정도는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뭐 다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 맞고 그 외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건데 저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24번 같은 경우는 야 이걸 어떻게 왜 건대부고에 넣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따 선생님 풀면서 설명하겠지만 수능특강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능특강을 광남만 쓰는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도 풀어보셔야 되고 뭐 작년 것도 풀어보면 더 좋고 근데 그런 유형들을 기출해서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수능특강에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제 2학년이니까 1학년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2학년 때는 시험지 만약에 우리가 기출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모의고사에 되게 가까워요. 내신 문제들이. 특히나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변별력을 따지는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가깝다라는 건 어떤 문제는 진짜 똑같이 돼요. 똑같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심지어 같다가 똑같이. 아니면 숫자만 좀 바꿔서.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니네도 관심을 가져야 돼. 수능특강이 진짜 수능이랑 연계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거의 아니 왜 그러냐면 연계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줄 때 여기 있는 개념을 이렇게 갖다 썼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어느 책에 나가면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수능특강이 한 3, 4년 전부터 그 성향이라는 걸 수능에 대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하나 풀잖아요. 그럼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만 더 외우게?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가 보기에는 수능 문제랑 수능특강을 만약에 펼쳐놓고 내가 진짜 궁금해. 그래서 막 뒤져봐요. 똑같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연계냐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 풀어요. 여기 이런 방법이 하나 쓰였대요. 그럼 그 방법을 다른 문제에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지. 똑같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수함수에서 이렇게 썼던 방법을 로그함수에다 갖다가 똑같은 방법을 써요. 그럼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내신이 요새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느끼기에도 이게 무슨 부교재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하지만 선생님 보기엔 부교재인데 그 문제에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수능특강을 한번 딱 풀고 나 잘 푸네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풀었는지를 알아서 그걸 적용해서 다른 문제에다 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수능특강을 풀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수능특강은 선생님이 이번에 벌써 어느샌가? 그저께인가? 그 수원의 지수록은 올렸거든요. 1단계는 안 올렸어요. 1단계 너무 쉬워요. 그냥 본인이 푸셔도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1단계만 질문 있으면 갖고 오시고 2단계랑 3단계 풀려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지수록 함수 2단계, 3단계 올라갈 거고 다음 주 안에 상학함수까지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음 주 중에 나눠줄 거거든요. 풀어보시고 영상 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얘기하시고 그 중에 이거는 내가 한번 선생님이 뭐 내신 대비하다가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건 풀어줄 테니까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학교에서 안 풀어줬다고 해서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17번부터 볼까요? 17번은 선생님이 느끼기 어렵다라기보다는 할 게 많다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은 아까 내가 봤을 때 시간이 되게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몇 안 보였거든요. 이거 뭘까요? 쉬운 건 이미 다 푼 거야. 그 어려운 건 제낀 거지.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어려운 푸는 생각이 없는 거야. 이제 자, 그랬으면 자기가 푼 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푼 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남는 건 이해가 돼요. 자, 17번 볼게요. 말이 어려워. 근데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유형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새로운 함수로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 함수를 생성하는 그런 패턴의 문항들입니다. 자, 집합 ABC에 대해서 A 그냥 다 풀진 않을게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X의 로그 4t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절대 부등식이잖아요. 그치요? 그럼 뭘 해요? 앞뒤가의 양수 그래프가 떠있다고 이렇게 떠있다고. 그럼 판별식을 하죠. D는 자 여기의 제곱이니까 로그 4t의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네 로그 4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가 16분의 1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b 그죠? 그 다음엔 계속 이 얘기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빨리 딱 캐치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바로 계산하셨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요 판별식 하면 로그 3t의 제곱 빼기 4가 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3t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t가 9분의 1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로 갈까요? c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2t 플러스 1이 0보다 여기는 크다예요. 여기도 판별식을 합시다. 그러면 2의 2t 제곱이죠. 빼기 4가 뭐요? 0보다 작죠. 부탁인데 제곱이잖아. 그럼 조개서처럼 너네가 이렇게 풀거든요. 이렇게. 왜요? 여기 이거 쓰지 말라니까. 0보다 크잖아요. 하지마 이쪽 거. 그럼 t는 뭐라고요? 이거죠. 여기 없다니까? 없다니까?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2죠? 네. 이렇게 되죠. 자, D.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좀 더럽네요. 2의 4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여기 16이 있으니까 여기의 제곱이면 2의 8 빼기 2t 빼기 16이죠? 16? 아니지. 64죠? 이렇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그냥 이렇게 풀었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넘겨서 풀었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요. 넘겨서 풀면 이게 2의 6제곱이기 때문에 2의 2 빼기 2t가 1보다 작죠. 괜찮아요? 그러면 여긴 t가 1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가 2의 0제곱이니까. 되셨어요? 여기까지가 그냥 준비 단계. 이제 문제 시작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가 a 교 c래요. 그럼 a 교 c면 얘랑 얘면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hx가 자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hx가 둘로 정의돼. t가 a 교 c에 들어간대.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이때는 hx가 로그 t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디면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hx가 2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값은 같지만 그래프가 달라요. 얘랑 기억하지? 여기 제곱이 있을 때랑 여기 앞으로 갔을 때의 함수값은 같지만 그래프는 다르다. 그거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hx를 하나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gt라는 애가, 자, 내가 hx의 절대값을 하고 걔가 t 요거의 실수해 얘 개수가 ft 개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g군요. gt 개래요. 이렇게 되실까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예요. 2분의 1에 g의 8분의 1 더하기 2의 g의 2분의 1 더하기 4의 g의 2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설명하느라고 막 이렇게 많이 썼지만 솔직히 빨리빨리 하고 나면 쓸만하지 않아요? 별거 되게 많이 쓴 건 아니잖아.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계산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긴 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하나씩 구하면 돼. 봐봐. 1번. 내가 g의 8분의 1을 구하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가 8분의 1이라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찾아 쓰고 여기서 찾아 쓰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fx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고 t에다가 8분의 1을 넣었으니까 여기랑 얘랑 만나는 요 직선이랑 요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8분의 1이면 여기 들어가지. 그치? 그럼 얘가 hx니까 여기다 여기 쓰면 돼요. 아, 로그 t가 8분의 1 여기가 8분의 1을 쓰고 x제곱의 절대값을 한 녀석이 여기다가 8분의 1을 넣었으니까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나는 이거부터 그려야 돼. 요거부터. 이거 어떻게 그려져요? 대충 그리면 괜찮아. 자, 밑이 1보다 작죠? 그럼 이렇게 내려오지. 여기만 있다고? 내가 여기 제곱이 뭐라 그랬어? 반대쪽에 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얘가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0, 9군데. 그래서 얘가 2예요. 끝. 자, 2번. 선생님이 이게 따르고 있는 거죠? 뒤에 2분의 1을 할 거야. t가 2분의 1이야. 2분의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그럼 이거 하래. 로그 밑이 2분의 1의 x의 제곱의 절대값에다가 2분의 1 넣었으니까 여기 8분의 3. 이렇게. 그럼 나 이거 그리겠다고.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 그리겠다고. 얘도 비슷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값 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0이 아니잖아. 8분의 3이라며. 이렇게 지나가겠지. 몇 군데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넷. 얘 4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다르다고. 그래프는 같지 않다. 이거 사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3번 마지막 g의 2를 할 거야. 이렇게. 자, 여기 2야. t가 여기 있으니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그럼 그래프가 양쪽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한쪽만 그려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에다가 2를 넣기 때문에 절대값 로그 2의 앞에 x의 그래프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8분의 15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나 이거 그리면 된다니까? 절대값 일단 나중에 그리고 로그 2의 x. 얘는 뭐 니네가
그리는 게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쪽에 없다니까 얘는. 그러니까 여긴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8분의 5 지나간다 이렇게. 그럼 얘는 2개라고. 대입하면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 첫 번째 계산이 빨리 돼야 되고요. 절대부등식이. 여긴 지울게요. 이쪽은.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 이놈의 절대값은 계속 나올 거라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는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유형편이랑은 좀 다르죠. 뭘 원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22번 볼까요? 활용 문제. 오케이. 자, 상용로그를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 뭐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 석유 소비량이 매주 3%씩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었잖아. 맨 처음 A야. 그 다음에 1주가 지났어. 그럼 0.97의 A가 되는 거죠. 3% 감소. 그 다음에 또 1주가 지나면 0.97의 제곱의 A.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N주 후에는 그 양이 3%씩 감소했으니까 0.97의 N제곱의 A가 되는 건데 그 녀석이 처음 현재 소비량의 4분의 3 이하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건 많이 풀었잖아.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A는 지우고 얘가 얘일 테니까 양변에 로그 하면 n의 로그 0.97 여기는 로그 3 빼기 2의 로그 2 이렇게 가시면 되죠. 4분의 3이니까요. 자, 거기 봐봐. 거기 로그 0.97이 0.98이거든? 그럼 얘 얼마야? n의 로그 얼마야? 로그 9.7이구나. 9.7이 0.98이거든. 이렇게.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얘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어야겠죠? 이렇게. 로그 3은 얼마로 계산? 0.4로 계산. 0.4 빼기 0.6 이렇게요.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마이너스 0.02n 여기 0. 마이너스 0.2 이렇게. 그럼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23번 볼까요? 여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됩니까? 자, 23번이 까다로운 이유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조금 문제가 이상하게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 단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K 안 쓰고요. 자, A제곱 플러스 4에 얘들아 그게 로그 2x 이거 알지? 이거에다가 로그 3x 곱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 아시죠? 얘는 0에 이거의 원소가 2개라는 건 얘가 실근 2개를 갖는다는 얘기죠. 실근 2개. 그것도 서로 다른. 같으면 하나일 테니까. 그쵸? 일대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여기서 미지수는 x예요. 그럼 이렇게 가야지. A 제곱에다가 4의 로그 x 플러스 로그 2 로그 x 플러스 로그 3 이렇게 되어 있겠죠. 돼요? 많이 어렵나요? 자, 여기 계산할게요. 계산하기가 싫었던 거겠지. 자, 4의 로그 x의 제곱이고요. 전체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4의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의 로그 x.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의 로그 2랑 로그 3이랑 하고 a 제곱은 0이라는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실근을 2개 가는데 만약에 그래 좋아 이게 만약에 서수형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 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럼 x만 0보다 큰 거지 뭐 얘는 그냥 실수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t제곱에 플러스 4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에 t하고 그 뒤에는 그냥 그대로 적으세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좀 있으면 결정이 돼요.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 t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할래? 뭐 고민해. 한 변씩 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1을 합시다. 이 짝수니까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여기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4에다가 잘 생각해봐. 내가 이걸 로그 6으로 안 적은 이유가 있겠지. 제곱해서 얘랑 해서 마이너스 16에 로그 2 로그 3하고 빼기 4a 제곱이 뭐예요?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이제 4 지워도 되지? 4 지워. 4 이렇게. 근데 여기 a 제곱 두고 얘들아. 봐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에서 4개의 앞에 거 뒤에 걸 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의 제곱이 나오지. 근데 로그 3이 더 크니까 이렇게 쓰자고요. 로그 3 빼기 로그 2의 제곱 빼기 a 제곱이 0보다 크다고. 이렇게. 그럼 a가 목적이니까 a는 이렇게 되겠죠. a는 마이너스 로그 3 더하기 로그 2보다는 크고 로그 3 빼기 로그 2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단답형이고 하필이면 또 건대국어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는데 답을 안 쳐주시면 찾아가야죠. 선생님 이거 같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되셨나요? 뭐 풀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쫄지 마. 진짜 쫄만한 문제는 24번이에요.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를 다시 할 때 그리고 또 앞에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상용로그 죽었다. 많이 안 나온다. 지수로그 함수에 애들이 판을 칠 거다. 특히 모의고사 되게 많이 나온다. 라고 한 문제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들 중에 보통은 역함수의 관계가 나온다. 근데 그건 별로 안 어렵다. 역함수니까. 근데 역함수를 하고 평행이동을 하면 어렵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문제는 이거 봤어? 그냥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겠구나 싶어서 안 풀었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로그 2예요. 3분의 2x랑 그 다음에 직선 y는 0이랑 x는 2n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sn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여긴 sn개가 나온대요. 이 사이에. 근데 밑에 거 보면 이번에는 y는 3 곱하기 2에 x-세제곱하고 x는 0하고 y는 2n이 아니라 2n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정수의 좌표의 개수를 tn개라고 했어요. 이걸 격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격자점 문제는 직접 세는 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부럽다. 하지 말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격자점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좀 간단한 걸로 나왔어요. 뭔지 보세요. 이게 간단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저기 개수에서 이거의 개수를 뺐다 그랬더니 얘가 48보다 크게 되는 최소 n 그러니까 처음으로 쟤보다 커지는 n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지? 여기는 로그야. 여기는 지수네. 역함수일까? 라는 생각을 할 건데
네, 좀 전에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자, 요거를 다시 쓰면 3분의 2x가 2의 y제곱이죠. 그래서 x는 3 곱하기 2의 y-1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면 요게 만들어져요. 요게 얘 녀석이랑 역함수예요. 역함수예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되잖아요. 역함수가. 저게 역함수였으면 참 고마웠을 것 같은데 역함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문제더라. 그래프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 해요. 풀이에 이제 그래프가 안 나와서 좀 더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봅시다. 여기에 이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3 잡을게요. 3 이렇게. 잘 봐요. 얘를 먼저 내가 그릴 거야. y는 로그 2의 3분의 2x. 그쵸? 그럼 3 넣으면 1이죠. 3 넣으면 1이에요. 한 요 정도 지나간다고 해요. 3 넣으면 1 여기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16을 넣으면, 아니다. 12를 넣으면 3이죠. 여기다가 12 넣어봐. 그럼 여기 2의 세제곱이니까 3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그냥 대충, 이렇게. 아무데나 잡을게. 10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아마 2분의 3일 거예요. 여기가 2분의 3일 거예요. 이렇게. 맞나? 그래야, 아니지. 맞아요? 그쵸. 1을 넣으면 0이니까. 맞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습니까? 잘 봐.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잘 봐요. y는 0이야. 그럼 여기 x축이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x는 2n이 있어. 근데 2n 있다고 치고 내가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x가 2n이라고 적을게.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적은 거야. 선생님 2n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의 정수쌍의 개수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SN개가 있대. 괜찮아요? 세진 못 세. 되게 어려워. 어떻게 셀 거야? n이 바뀔 건데.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뭘 구해놨냐면 역함수 구해놨죠. 맞아요? 그럼 저희도 쓰자고. 여기 3,1 요 정도 지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2분의 3 지나가면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뭐 12가 있어. 이렇게 해서 뭐 12? 네, 좀 더 올라가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가 12 이렇게 된다고 하자고요. 그럼 잘 봐. 잘 봐. 여기가 2n이면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얘는 y는 2n이라는 직선이 있죠. 괜찮아요? 자, 여기는 y는 0이었기 때문에 저걸 이쪽으로 바꾸면 x는 0. 즉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있냐면 잘 봐. 요 녀석이랑 요걸 바꾼 x는 0이랑 요걸 바꾼 y는 2n으로 요렇게 돼서 요 공간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간 거니까 요 안에도 요만큼 있겠죠. 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저게 역함수에 대한 얘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놓고 이제 얘를 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다며.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잘 봐. 그래프가 좀 웃긴데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y는 3 곱하기 2의 x-1 얘는 y는 3 곱하기 2의 x-3이라고요.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럼 얘가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볼게요. 오케이? 잘 봐. 중요한 거니까.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2분의 3이에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그림이 좀 더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이 다 움직이는 거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떨어져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죠. 두 칸씩. 맞아요? 괜찮아요? 그럼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t에는 뭐냐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 위에가 한 줄이 더 있어. 여기 위에 이렇게 그어서 얘가 y는 2n 플러스 2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봐. 자,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 안까지가 들어가는 게 요게 tn이죠. 이렇게. 여기 안에 꽉 차져 있는 거. 빨간색이랑 보라색까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저기 왜 빨간색으로 보라색이냐면 내가 여기 자를게요. 이렇게 자를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만 추가하면 되죠. 그럼 여기 빨간색 안에 있는 건 몇 개냐면 SN에다가 각 줄마다 2개씩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두 칸이니까 하나 둘 이렇게 늘 거 아니에요, 수기씨. 1로 잘랐을 때 1부터 n까지 잘랐을 때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tn이라는 녀석은 내가 sn에다가 자 여기 2n까지잖아요. 1부터 들어갈 거 아니야? 1부터 2n까지니까 더하기 4n이 들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개씩 2n줄이 이게 2개씩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요 위에 있는 거. 요 줄에 이 보라색 위에 있는 줄의 개수를 여기다가 더하면 tn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이거 SN이랑 TN 못 구한다니까? 절대 못 구해. 구하다 죽어요. 일반항 찾는 것도 어려워. N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저건데 이쪽으로 넘겼어? 그럼 여기 SN이랑 똑같아. 여기랑 계속 똑같아. 근데 X줄이 이만큼 평이동했단 말이야. 여기서 한 칸, 두 칸 들어왔잖아. 그럼 줄마다 2개씩 넣은 거라고요. 줄마다. 근데 그게 1부터 2n까지니까 이렇게 들었을 거란 얘기죠.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 좌표가 뭔지 알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거 아니에요. 저건 못 셌어. 왜냐면 얘가 2n까지라서 여기서 2n까지만 자른 거야. 오케이? 그럼 자 봐요. 여기서 좌표를 가져올게. 여기가 알파야. 저기다 넣었어. 자, 여기 좌표 알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3 곱하기 2에 알파 빼기 3이라는 애가 2n 플러스 1이 됐다는 거죠. 여기 좌표가 2에 플러스 1. 자, 2에 얘가 3분의 2n 플러스 1이고 따라서 알파 빼기 3은 로그 2에 3분의 2n 플러스 1이고 따라서 알파는 로그 2에 2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3을 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얘가 들어가? 아니지. 얘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예를 들어 얘가 5.4가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6이 들어가겠지. 왜 6이 들어가요? 여기 0도 들어가죠. 0. 하나 더 추가해야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니. 이게 어려워. 근데 고민할 필요는 없어. 가우스로 들어가면 돼요. 로그 2에 3분의 2n 플러스 1하고 3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 더 왜 넣는다고? 여기 넣어야지. 여기 0 넣어야지. 추가해야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데 잘 들어.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자, 거기 뭐라고 했냐면 얘가 여기에 쓸게. 얘가 48보다 큰 거야? 아니지. 이제 여기서 구해야 돼. 얘 이렇게 넘겨. 식을 바꿀게. tn에서 sn을 뺐어. 그랬더니 여기가 4n이야. 그리고 얘가 왔다고. 로그 2에 자, 저거 3 빼자. 이렇게 된 거라고. 얘가 48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럼 얘들아, 왜 밑에 1부터 올라가? 바보같이? 거꾸로 와. 일단 n이 10이면 되지. 아니, 여기가 일단 48이잖아. 그럼 얘 더했으니까 무조건 넘지. 그럼 요 밑에부터 내려와. n이 11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자, 11이면 여기가 48? 잠깐만요. 48보다 크죠? 무조건. 봐봐. 44야. 48이 얘보다 커. 얘도 오케이야. 떨어진다.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n이 11 때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44야. 그럼 얘만 계산해. 그럼 이때의 로그 2의 3분의 21이거든? 얘가 로그 2의 7이야, 7. 얘가 3보다 작아. 그치? 그럼 여기까지 넣으면 44인데 3보다 작으면 얘가 47보다 작겠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얘가 다르지. 최소 n. 여기 풀면 돼요. 얘는 중요한 건 아니야. 이제 얘는 여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기는 노가다로 풀어도 돼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래프. 저걸 저렇게 생각했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갈 건 뭐예요? 이게 똑같은 게 나올 거라고?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똑같은 게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학교에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건 가능하죠. 그럼 소스를 가져와야 돼. 첫 번째 소스. 뭐야? 아, 처음에 하나 로그를 주고 하나 지수를 줄 거야. 뭐 물론 그 안에 뭐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살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제들은 개수 말고 그냥 교점을 만드는 문제도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랑 역함수가 아니야. 그럼 얘 역함수를 만들어. 그럼 얘랑 무슨 관계인지 확인하고. 보통 여기 쉬운 거야. x축 이만큼만 평행 이동했으니까. 근데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을 이동하기도 해요. 또 똑같이. 이해하셨죠, 선생님 얘기? 오케이? 그렇게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뭐? 아,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역함수를 만들어? 분명히 밑은 똑같을 거야,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을 거라고. 근데 평행이동을 했어? 근데 그 평행이동을 한 녀석이랑 안 한 녀석의 관계가 어떻게 돼? 라는 걸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소스. 근데 이건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 한 2, 3년 전부터. 다시 얘기해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같이 나오는 문제는 다른 역함수가 딱 나오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냥 역함수 관계니까 그냥 풀기만 하면 돼. 나중에 적분해도 나온단 말이야, 저거는.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미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나와요. 스투에서 이거 적분 넓이 계산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때 요 넓이랑 같다는 걸로 나와요. 이게 지금 그냥 넓이인데 원래 개수로 바뀐 거야.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수원화 시킨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수를 셀 건데 여기가 대칭이잖아. 대칭이니까 넘겼을 때 여기랑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문제 포인트는 이거라고. 제일 큰 포인트. 그럼 저걸로 선생님이 예전에 기출을 풀어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좀 더 쉬운 기출. 이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 되게 어려운 거야. 쉬운 기출은 뭐냐면 얘가 똑같이 2n이에요. 얘는 안 바뀌었어. 얘가 똑같이 2n이야. 그럼 이 윗줄이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것 빼기 이건 4n이야. 그냥. 간단해지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해하셨죠? 그런 기출도 있었다고. 그게 아마 기본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변형시킨 거겠지. 조금 더. 한 줄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소스들을 잘 확인하시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